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집장을 만들어 볼지 궁금한데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집장 뭔지 알아볼까요? 자, 짠. 고추잎 집장이네요, 교수님. 네. 집장이요? 네, 즙장이라는 말이 좀 많이 생소하시죠? 즙장은요, 말 그대로 즙, 즉 물기가 많은 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왜 장이 몸에 다 좋은데 염도가 높아서 혈압이 높거나 또 비만인 사람들이 먹게 되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즙장의 경우에는요, 고추잎이나 또 무 같은 채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장보다는 염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혈압이나 또 비만이 걱정인 분들께서도요, 마음껏 드실 수가 있고요. 또 고추잎에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 또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칼슘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저도 집장이라는 말은 진짜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잎 집장. 재료가 어떻게 되나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좀 네. 궁금해요. 물이 한 600g 정도 필요하고요. 네. 찹쌀가루 100g.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죠, 시판용. 네. 그리고 메주가루가 180g. 아주 고소한 메주가루. 그리고 김치용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여러 종류예요. 김치용입니다. 김치용이라는 거는 아까 본 고운 고춧가루보다는 조금 더 거친 거.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물엿이 50g. 예. 그리고 고추 장아찌. 이거 절인 간장에, 거요? 예, 간장에 한 것도 되고요. 소금에 절거서 한 것도 되고요. 여름 같으면 지금 삭힌 거? 예, 삭힌 거. 예. 삭힌 고추. 요거를 넣어야만이 매콤하고 짭짤해져서 더 맛있어져요. 네네. 그리고 뭐 푸른 고추잎이지만 고추잎. 지금 푸른 고추잎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마른 고추잎을 불려서 삶아서 꼭 짠 거예요. 네. 건고추잎 불린 거. 건고추잎. 네, 건고추잎. 네. 그리고 무. 요 무. 무는 선생님, 근데 이게 약간 무 말랭이처럼 어느 정도 말라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썰면 되나요? 썰어서 간장에 절구면은 말랭이보다 더 오독오독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준비가 됐고요. 간장도 준비가 됐는데요. 네네. 자,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즙장입니다. 고추잎 즙장. 제일 먼저 할 거는요. 요거 고추잎 그대로. 그대로 불린 거. 일단 여기다 놓고 네. 네. 이것도 이왕이면 이렇게 장을 담글 때는 꼭지를 갖다 조금씩 잘라주는 게 이뻐요. 아. 자, 이렇게 해서 넣고 이걸 저는 다지시나 했는데 그냥 통째로 넣으시네요. 나중에 먹을 때 꺼내서 다지면 돼. 아, 알겠습니다. 무 썰은 거. 무도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예. 그거를, 그 생고추잎을 그 물에 불리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없어도 되는데 왜 건고추잎을 왜 써서 이렇게 일을 두 번 하시죠?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세요, 선생님? 아하. 저기 생고추잎이 지금 없다니까요. 그럼 만약 생고추잎을 써도요. 그거를 네. 삭혀서 써야 돼요. 삭혀서요? 생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 삭힌 고추 마냥 삭혀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쩜 요게 더 건고추가 나올 수도 편리하고 있다. 예, 건 고추잎이 그리고 또 더 이게 모르는 게 마른 채소는 영양분을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쫀득쫀득해요. 그쵸. 선생님의 다 그래서 그런 기쁜 뜻이 있는데 신성 씨, 선생님한테 그 사과 드리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뭣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도발을 해가지고 정말 한번 죄송합니다. 나중에 봅시다. 역시 요리는 그 과학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근데 알기로는 채소는 말리면 영양분도 이제 더 이게 쫙쫙 빨아들이니까 맞아요. 많아진다고 하는데 제 말이 맞는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너무 잘 맞추셨고요. 생고추잎 같은 경우는 이제 말리게 되면은요, 뼈 건강을 위해서 꼭 섭취해야 하는 칼슘이 무려 4배나 많아지고요. 또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배. 또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을 주는 칼륨은 무려 6배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이제 다 담았는데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자, 뭐 하면 되냐면요. 예. 이렇게 요거에다가 궁금해요. 예. 국간장. 요게 국간장 2컵이에요. 요걸로 일단 절입니다. 야, 국간장으로 절이면 꽤 짠 건데요. 그러게요. 소금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서 소금이 안 들어가는 거구나. 아. 요렇게 해서 얘를 30분 동안만 절굽니다. 네. 네. 그리고 만들면 끝입니다. 아, 즙장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야, 저게 30분 지나면 이렇게 되는군요. 30분 지난 거 준비했어요. 30분 동안 여기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요거를
열려 옮깁니다. 간장, 물까지 모두? 예, 싹 들어서 이거 무도 맛있어요. 와, 근데 이렇게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무는 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무를 넣게 되면 무 자체에서 이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갖고 장을 만들 때 넣으면 무의 단맛을 그거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뭐든지 먹을 때 씹는 맛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식감이 네, 있어야 그래서 돼요.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제 한번 드셔봐요. 달라요. 달라요. 말이 필요 없어. 너무 네. 궁금해요. 도대체 아, 무슨 맛인지. 하도 내가 왜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 아, 참. 물을 집어넣고요. 네. 여기다 찹쌀가루 있죠? 네. 네. 요거를 풀어줍니다. 찹쌀가루를 풀어주고 이렇게 잘 풀어줘요. 가루가 고우니까. 그 다음에 메주가루를 넣고 고춧가루 넣고 물 넣으면 끝. 어머, 자, 쉽죠? 완전히 지금. 참 쉽죠? 야, 근데 이게 약간 간장절임도 아닌 것이 가루들이 들어가니까 약간 된장절임도 아닌 것이 그렇게 되죠? 된장이라고 얘기하기엔 약간 척척하고 음. 간장절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뻑뻑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네. 섞어주면, 야, 당채, 오늘은 정말 요리가, 이게 지금은 묽은 것 예상이 같아도 안 됩니다. 예, 예. 고춧가루가 얘네 그 국물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네. 또 여기에 고추잎도 더 불어나고 음. 그래서 이제 빡빡해져요. 네. 빡빡해지는데 내가 퀴즈 하나 낼까요? 뭐예요? 예. 고추잎 즙장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재료. 중요한 재료. 모를 것 그거는 좀 같습니까? 쉽다. 에이, 정말 고추잎 즙장이니까 이름처럼 고추잎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선생님. 예, 안 그러겠습니까? 예. 신성 씨, 아까 고추잎과 이제 물을 절여서 넣어야지 이제 감칠맛도 좋고 식감도 좋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 말이 맞죠? 그거 아니에요? 뭘 맞아. 고추잎 즙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빠르게 먹기 위해서 즙장을 만들 때 가장 잘 골라야 되는 것은 네. 바로 메주가루입니다. 메주가루요? 그래요. 메주가루. 근데 네. 메주가루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김정은 교수님? 네, 뭐 메주가루의 원재료는 이제 메주잖아요. 뭐 네. 메주 또는 뭐 삶은 콩을 말하는데 이제 메주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게 되면은요, 메주덩이를 따뜻한 곳에 이제 보관을 하는 동안에 볏짚이나 또 공기로부터 여러 가지 뭐 미생물이나 또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요 발효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고유한 맛과 향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진짜 이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들이 그 안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주가루를 넣고 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엿기름이나 또 물엿을 넣게 되면은 장이 또 빠르게 발효를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1시간 만에 즙장을 만들어 먹는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 재료가 고추잎이 아닌 메주가루가 됩니다. 근데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메주가루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집장을 만들 때는 또 어떤 메주가루를 이제 골라서 써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신성 씨 이거 앞에 있는데 한번 골라볼래요? 어떤 게 좋은지? 우선 좀 다 다르게 생기긴 했네요, 뭐다 정말. 다르긴 한데 예. 요게 좀 마음에 드네요. 그 입자가 제일 큰 거네요. 예, 약간 좀 큰 거. 예. 예. 왜냐면 약간 좀 노르스름해서 마치 제가 오늘 입고 온 니트 색깔이랑 좀 비슷한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메주 같아 보이긴 해요. 맞아요. 딱 봤을 메주가 때. 좀 네. 붙여놓은 저는 듯한. 바로 제 앞에 있는 요 입자, 이게 고운 그 미숫가루 같아 보이는데 신성 맞다, 씨가 맞다, 진짜로요. 신성 씨가 뭐 네. 오늘 의상하고 색깔이 비슷하다를 고르는 약간 너무 그 우리 동재 형님도 비슷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옷 색깔 내가 고른 건 아니고 신성 씨 우리가 이제 고를 때 여기에 뒷면에 이제 그 표기가 있잖아요. 제품 설명. 예. 여기에 이거는 콩 100%라고 돼 있어요. 이게 좋은 거 아닐까요? 교수님 어때요? 정말 논리적으로 딱 맞으신 것 같은데 네, 이 제가 좀 신동재 논리적이에요. 씨가 고른 메주가루가 집장을 담글 때는 아주 좋은 메주가루입니다. 네. 역시. 저는 70% 써있거든요. 잘못 골랐네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또 확인하면 좋아요? 네, 메주가루 고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콩이 100%인 메주가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 메주가루를 보면은요, 한쪽은 국산 콩이
100%, 또 한쪽은 국산콩 외에 밀쌀이나 또 발효 보리쌀이 첨가된 게 보이시죠? 좀 가격이 싸다 싶을 때 뒷면 표기를 잘 보시게 되면은요, 밀쌀이나 또 발효 보리쌀 등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뭐 전분질 때문에 단맛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집장을 만들 때 특유의 감칠맛이나 또 깊은 풍미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산 콩 100%인 메주가루를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요, 입자의 크기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또 좋은데요. 입자 크기 말씀하시니까 바로 여기 저희 앞에 놓인 메주가루도 네. 입자가 좀 굵은 거하고 또 고운 그 메주가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어떤 장을 만드냐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를 보고 골라야 하는데요. 고추장을 만들 때는 입자가 고운 메주가루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고추장은 이제 식감이 또 부드러워야 하고 콩 입자가 있게 되면은요, 콩 입자의 맛이 좀 도드라지고 콩 비린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서 막장이나 된장을 담글 때는요, 좀 구수하게 입자가 굵은 메주가루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막장이나 된장이 굉장히 이제 구수한 맛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콩이 덩어리채로 들어가 있는 게 그 맛을 잘 살릴 수가 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요, 색이 균일하게 노르스름한 메주가루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거뭇거뭇한 색이 보이면은요, 덜 말라서 또 수분이 생겨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가늠하셔서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이 메주가루도 잘 골라서 사야 되겠다는 거 오늘 배웠는데 메주가루를 골라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해보지를 않았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한번 야 내 이름 붙여서 이지연 고추장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즙장이라는 것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나누시는 동안에 즙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보니까 약간 뭔가 장스러우면서 약간 이제 완성이 됐을 뭐랄까요? 때 이렇게 됐어요. 아, 물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아는 장보다는 조금 더 부들부들한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언제 먹으면 돼요, 선생님? 이건요, 네. 담아놓고 일주일 정도면 먹을 수 있어요. 통에 실온에, 담아서? 예, 실온에 일주일 정도 놔두면은 실온에? 정말 맛있게 익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 냉장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선생님이 미리 담으신 거를 가져오셔가지고 미리 해봤죠, 그럼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저한테 여기 좀 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요 즙장은 제가 좀 먹어볼게요. 예. 즙장은 여기 좀 준비가 돼 있어서 미리 밥에다가 쌀밥을 준비를 하셨고. 이거 많이 짜요, 선생님? 별로 안 이 짜요. 정도 올려도 돼요? 네네네네. 와, 자. 아우, 고추장 방송하시면서 즙장. 제일 행복하신 얼굴이시네요. 아까 사실은요, 고추장 맛보실 때 밥에 얹어서 드셔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즙장. 어우, 한 입에. 아니, 근데 뭔지 알겠다! 무슨 맛인지 알겠죠? 그리고 칼칼해요. 그, 고추장의 그 텁텁함이 없고, 고춧가루의 칼칼함이랑, 와, 이 삭힌 고추가 뒤에서 때리는 매운 한 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강된장을 밥에 얹어서 먹는 느낌인데, 그거보다 훨씬 응축된 느낌. 이야, 이거 고소하고 맛있네요. 진하죠? 네. 고소하고 진해. 진하고 진짜요, 네. 칼칼해요. 이지연 씨 그래도 이따 방송 끝나고 우리도 좀 먹을 수 있게 남겨주시면 대단히 그러니까 고맙겠습니다. 다들 저만큼 마시고요. 근데 이게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고추잎 즙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좀 두고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네, 실온에서 어쨌든 약간의 숙성을 거쳐야 돼요. 예, 간도 들고 채소들에. 그래서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을 딱 시킨 다음에 네.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오래 드실 수가 있어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구나. 대량으로 네. 만들어 놓고 먹겠다 하시는 분은 냉장 보관해서 1년 정도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보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저희는 김치도 보관을 잘해야 되고 장도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을 보관을 해보면 어느 누구나 주부라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까매지네, 하얘지네, 맞아요. 찐득찐득해지네, 곰팡이 피고. 위로 곰팡이 피고 분리되는 그래. 애 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요럴 때 이거 계속 먹어도 되나? 옛날에 우리 엄마는 떠서 나머지 밑에 건 드시던데 요거를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 네 가지 장의 모습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 지금 위에가 색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이 화면에 나온 장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장이 무엇일까요? 아, 난 딱 알겠다. 딱 알겠어. 뭐요? 딴 거는 뭐 더 색깔이 진하게 되고 하면은 몸에 뭐 장에도 더 좋고 할 것 같은데 저기 파란색 뭔가 곰팡이 느낌 나는 저거 피면 저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저거요. 2번. 네. 그러니까 하얘 보이는 거 2번. 2번. 하늘색. 예. 저기 신성 씨는요? 저는 4개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솔직히. 저거 솔직히 말해서 1번은 저 춘장 아닙니까, 저거? 저거 너무 까만데요? 야. 자, 다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네 개의 장이 원래 색깔이 저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색이 변했는데요. 윗부분이 변했는데 먹으면 안 되는 장 무엇인지 김정은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네. 정답은 2번. 와. 네, 약간 푸른빛이 돌고 있는 푸른 곰팡이가 핀 장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역시. 2번 빼고 네. 1번, 3번, 4번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1번은 너무 네. 까매져가지고. 네, 너무 제가 까매져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1번의 경우에는요. 곰팡이 때문에 까맣게 변한 게 아니고요. 된장이 이제 숙성되는 과정에서 갈변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갈변? 네. 이렇게 이제 갈변하는 이유는요. 멜라노이드 성분 때문이에요. 예, 뭐 멜라닌 색소 들어보셨죠? 네. 이 멜라노이드의 이제 항산화 성분은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네. 화면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하얗게 살짝 피어 있는 골마지 같은 게 보이시거든요. 네. 예, 요건 이제 인체에 무해한 효모이고요. 독성이 없거든요. 이제 다만 좀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거를 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장 표면의 수분이 이제 증발을 해서 겉이 말라버린 거거든요. 마른 거구나. 네, 그래서 마른 부분을 떼어내시고 잘 섞어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 보니까 중에서 2번에 푸른 곰팡이만 빼고 나머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장이 이제 상한 건지 아닌지 저희가 이제 뭐 쉽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 일단 맛이 변했는지 물이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건데요. 또 드셔보셨을 때 좀 시큼한 맛이 나거나 겉으로 봤을 때 물이 많이 생겼다면은 장이 상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네,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